자신의 의심에 끊임없이 믿음을 주는 것. 이것이 금입니다. Believable, able, 현대증권.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정은길입니다. 이제 정시 원서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21일 금요일부터 26일 그리고 주말인 22일부터 27일까지 군별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전문대학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전문대가 있다면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일정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시 원서를 앞두고 좀 더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방송을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합격으로 가는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로 계신 전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정확한 분석과 조언으로 수험생들에게 최고의 지원 전략을 세워주실 전문가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영동고 교사로 계신 김호성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선생님입니다. 인천 하늘고 교사로 계신 정주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하늘고의 정주원입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방송은요. 지상파 DMB, 케이블 TV,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또 시청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올해 수능을 본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인문계 학생인데 수리를 잘 봐서 이과 쪽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교차 지원이 궁금하시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상담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지금 고교 전학년 국어 4.57등급, 영어 4.43등급, 수학 4.57등급, 예, 과학은 5.5등급, 사회는 4.43등급. 예, 일단은 교차 지원 때문에 사회랑 과학 과목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국영수사는 4.49등급, 국영수과는 4.64등급 나왔고요. 자, 이번에 수능 언어 영역 표준 점수 119점에 100분이 82%, 3등급 나왔습니다. 자, 수리 나영의 표준 점수는 136점이고 100분위는 96%, 1등급 나왔고요. 자, 외국어는 112점 표준 점수에 100분위는 70%, 4등급 나왔고요. 자, 사회탐구 영역은 한국 근현대사 67점 표준 점수에 97%, 100분위 1등급 나왔습니다. 법과사회는 표준 점수 60점에 100분위 79%, 3등급 나왔습니다. 네, 정시 희망대학은 어떻습니까? 예, 이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은 일단 가군의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그다음에 나군의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다군에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글로벌 경영 전공, 그다음에 아까도 학생이 했듯이 건축학과를 중심으로 교차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 보면은 내신과 이제 수능 성적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김호성 선생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이제 수능 점수를 영역별로 조합을 해본다면 어떤 영역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 될까요? 예, 그럼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학생이 수리와 탐구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전부 다 유리한 조합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언어랑 외국어가 상당히 이제 불리한 조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역별 조합의 유불리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서도 이 유리한 조합들이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일단 뭐 각 대학 그 희망 대학에 대한 어떤 전형부터 좀 살펴보면서 유리한 부분과 좀 불리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군의 가톨릭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예, 이번에 27명을 모집하고 작년에 3.51대 경쟁률을 보였고요. 일단은 우선 선발로 수능 100% 50% 선발하고 일반 선발로는 예, 수능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반영 영역 같은 경우는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각각 30, 20, 30, 20%를 반영하고 예, 활용 지표는 전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작년에 이 학교의 합격 평균 점수는 예, 수능 100분이 약 88.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나군 보겠습니다. 예, 나군의 강원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올해 21명 모집하고 예, 3.43대 1의 작년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일단 수능 100% 전형으로 예,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언수회탐, 예, 일단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의 비중을 보면 언어와 외국어는 33.6%, 그 다음에 수리와 탐구는 16.7%를 반영하고 전부 다 백분위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년에 학교에서 발표한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예, 수능 100분위로 85.12%가 되겠습니다. 예, 다군의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글로벌 경영 전공 보겠습니다. 예, 올해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없고요. 일단 15명 모집하고 수능 100%를 일단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와 예, 외국어는 35%, 수리와 탐구는 15%, 그 다음에 활용지표는 100분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인문계 학생인데 수리하고 이 탐구 영역 성적이 좋은 점이 네. 어떻게 보면 학생의 좀 제한으로도 작용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사실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이 다 반영되는 그렇죠. 대학들이고 실제 또 언어와 외국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금 학생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지원할 때 자기의 희망과 실제 대학 전형 간의 일치 여부를 좀 따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배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학생이 지금 교차 지원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제 본인의 희망 전공인 이제 경영학과를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가톨릭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배치 점수상에는 500점이 나와 있고 본인은 지금 단순 조합, 그러니까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을 동일 비율 25% 적용했을 때 494점인데 예, 역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487.6점으로 약간 떨어집니다. 그건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랑 외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반영하는데 학생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약 12.4점이 나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배치 점수상으로는 336점, 100분입니다. 예, 근데 학생도 역시 단순 조합은 336으로 적정할지 모르지만 비율을 적용해 보면 325.3, 예, 325.3%와 336%의 차이점이 약 10.7% 부족한 부분이 나옵니다. 네. 예, 다군의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글로벌 경영 전공 같은 경우도 역시 배치 점수는 357%가 나오는데 예, 본인은 지금 345의 단순 조합에 비율까지 적용하면 328.6%, 무려 28.4%가 부족한 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유불리를 봐야 될 것 같고 교차 지원의 경우에는 예, 어떤 부분이 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교차 지원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학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광운대학교 건축학과를 제가 이제 가군으로 한번 예, 추천하고 싶어서 일단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광운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100% 전형이고, 예, 배치 점수는 491점이고, 학생은 지금 비율을 적용하면 501.2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 10.2의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수리가와 과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대학교, 예,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이죠. 여기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수능 50%와 학생부 50%를 반영하는데 일단은 대학 점수가 214점으로 약간 낮고 학생 점수는 무려 257.4 비율을 적용했을 때 그래서 43.4의 예, 높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 학교는 과탐이 10%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가산점 차이 때문에 자, 이 대학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네. 자, 나군으로 가시면 명지대학교 예, 용인 캠퍼스에 있는 건축학부 수능 75%와 학생부 25%를 반영하고요. 일단 이 대학은 322점에 해당하는 배치 점수를 보이는데 예, 본인이 비율을 적용하면 334.7,
약 12.7%의 이득이 있지만 수리가에 대한 가산점에 대한 불리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 다군의 명지대 용인 캠퍼스 건축학부 분할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고 100분위는 지금 배치 점수는 328점, 본인은 334.7. 역시 수리가에 대한 10% 가산점 때문에 약 6.7%의 유리한 점이 그다지 크지 않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천대 건축학과 같은 경우도 배치 점수는 251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기율을 적용하면 257.4%. 약 6.4의 이득이 있지만 역시 수리가 5%와 바탕 2%가 가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리 영역 외에 이제 언어와 외국어 점수가 안 좋으면 네. 아무래도 이제 진학 전략을 펴는데 좀 제한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네. 지원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에도 좀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을 보면은 수리, 가와 탐구 영역 성적이 그래도 좋잖아요. 그래서 교차 지원을 지금도 선생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서 어떤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교차 지원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지 선생님께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의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자연계열 학과에 해당하는 수리와 탐구 영역 점수가 높다는 거.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교차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겠지만 일단 인문계열에서 본인의 어떤 그 경영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깊이를 좀 생각해서 대학의 어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준다면 여러 대학들이 지금 희망대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리랑 탐구가 높다고 해서 자연계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지만 수리와 그다음에 과탐에 대한 가산점, 본인이 지금 수리 나와 사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개 영역에 대한 가산점 부분이 본인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기 때문에 역시 가산점 부분까지 고려해 본다면 실제 그 교차 지원도 그렇게 크게 유리함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봤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교차 지원 대학들도 살펴봤고 또 영역별 유불리도 살펴봤고 또 교차 지원에 대한 우리 선생님의 조언까지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인문계 대학 중에요. 네. 수리 반영 비율이 약간 높은 대학을 알고 싶어서요. 네. 네, 선생님. 지금 인문계 학생 중에 수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실제는 지금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리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30% 정도를 넘지 않겠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과 수도권 및 대학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더더욱 그런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리의 반영 비율이 뭐 35%나 40%까지 육박하는 대학은 주로 이제 자연계열 학과들이기 때문에 수리 반영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본인의 적성에 맞게 점수를 좀 맞춰서 가는 그런 부분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선생님, 정시에서 어떤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추천 대학들을 짚어주시죠. 그럼 제가 본인의 그 경영학과 전공과 그다음에 교차 지원을 고려해서 한번 가나다 구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군의 가톨릭대 경영학부는 본인이 이제 희망했던 대학은 약간 상향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차 지원이고요. 삼육대 경영,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적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가톨릭대 종교학과와 그 다음에 한경대 건축학부를 제가 하향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자, 낙원에 가시면 강원대학교 경영학과는 이제 본인 희망의 대학인데 아쉽게도 좀 상향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요. 서울 근처에 있는 강남대학교 경영학부가 좀 적정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 명지대 용인 캠퍼스의 건축학부 교차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대학교는 이제 사회학과로 좀 하시면 좀 하향에 대한 안정성이 높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보시면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글로벌 경영 전공 같은 경우도 역시 상향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오고요. 명지대 용인 캠퍼스 건축학부나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동일 대학이지만 적정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아마 본인이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이 산업기술대가 상당히 좀 자연계 학생들에게 좀 유망하기 때문에, 또 이비즈니스 전공, 인문계 학생들 대상으로 뽑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경영학 전공, 이 두 학과가 좀 하향에 해당하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정시 지원 전략 잘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병훈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인 우리 학생은 수리와 사탐 점수가 높지만 반면 언어와 외국어 점수가 낮으므로 언어와 외국어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교차 지원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합격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단 교차 지원 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리, 가와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두므로 이들 반영률이 적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요, 가군에서 적정입니다. 삼육대학교 경영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는 하향 지원입니다.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건축학부를 추천해드리고요. 다군에서는 하향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영학 전공을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정시 집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가 지난주 14일 금요일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경훈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정시 상담 신청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정시에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간 내 상담 신청을 하신 여러분들께는 현재 정시 전략을 분석 중이니까요. 상담 결과는 이번 주 21일 금요일입니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기간 내에 온라인 상담이 완료된 분들께는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는데, 이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본인이 작성한 글 아래에 보면은 첨부 파일로 이렇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상담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정시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자와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사학 고민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 성적으로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네. 숙대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수능에 수리 성적이 평소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문과로 교차 지원도 고려하고 있어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요,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학생의 전학년 내신 평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67등급, 수학 3.39등급, 영어 4.25등급, 과학 3.69등급으로 국영수 사과의 등급이 3.8등급입니다. 수능 점수 먼저 보겠습니다. 언어 표점 125점에 100분이 96, 수리 가형 표점 115에 100분이 69, 외국어 표점 126에 100분이 89, 그다음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 1 표점 54에 100분이 66, 생물 1 표점 50에 100분이 52, 물리 2 표점 67에 100분이 93점입니다. 네, 정시 희망대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은 숙명여대 생명과학과와 유아여대 분자생명과학부 또는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한 서울 상위권 대학입니다. 네, 지금 분석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이제 약사가 되고 싶어하는 자연계열의 학생인데, 앞에 이제 상담한 사례는 조금 또 반대로 자연계 학생인데 수리와 과탐 성적이 좀 낮고요, 언어와 외국어 성적이 좋은 이런 유형의 이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정주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의 이제 수능 성적을 같은 점수를 맞은 동일한 점수대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그리고 또 이제 점수 차이와 또 영역별 유리한 조합 좀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학생 보면은 내신에서는 수학, 국어, 과학, 영어 순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 수능 성적은 이제 평소 실력보다 좀 낮게 나와서 그런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어, 외국어, 과학탐구, 수리 순으로 우선순위가 달라졌는데요. 이걸 다시 표점과 100분위로 나눠서 점수대별 동점자 성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예, 네. 그 표준 점수를 보면 언어가 125인데 그 이제 A라는 저는 사설기관이고요. B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분석 자료인데 그 표준 점수의 125점에 편차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9고요. 수리 가형은 표준 점수가 110인데 편차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1입니다. 외국어는 표준 점수가 126인데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7이고요. 탐구 두 개 영역의 표점이 121인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래서 점수차를 보시면은 언어가 가장 우승하고 그다음 외국어 다음에 탐구 수리순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백분위 성적은 어떤가요, 선생님? 예, 백분위를 살펴보면은 표준 점수가 약간은 비슷한데 그 백분위 비교하니까 수리가 탐구보다는 좀 점수 차이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다 대비 우리 그 학생 수능 성적을 보면은 언어가 역시 가장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그 다음에 각 평가기관마다 조금씩은 틀린데 수리 탐구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능 영역별 조합도 함께 살펴볼까요? 예, 수능 영역별 조합을 보시면 영역 군별로 표준 점수 총점, 백분위의 총점에 대한 계열 전체 응시자 중 자신의 위치를 비교한 결과인데요. 이번 수능의 특징이 언어가 쉽고 수리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쉬운 언어를 잘 맞고 수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전반적으로 우수한데요. 영역별로 보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은 언어의 수탐 중에 태클 하나 하는데 누적이 백분위를 보면 6.88%로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언수회탐을 봤을 때 누적 표준 점수가 14.8%로 오히려 그 백분위 13.6%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해탐 조합이 유리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숙명여대 그리고 이화여대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조합과 성적의 특징을 봤을 때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예, 먼저 숙명여대학 생명과학과를 살펴보시죠. 화면 보시죠. 예, 그 숙명여대 생명과학과는 가군,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합니다. 아마 내일 저녁에 그 2월 인원이 발표가 나긴 하는데 지금 현재 가군에서 15명, 나군에서 5명으로 인원이 모집을 합니다. 반영 영역은 수탐 필수고요.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생이 가장 불리한 수리하고 탐구 영역이 필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리가 가장 많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산점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수능 점수가 지금 환산 점수로 했을 땐 240.5, 비율을 고려했을 때는 240.5입니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배치 점수, 참고 점수가 가군이 270, 나군이 282점이니까 점수상으로 거의 30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대 분자 생명과학부는 어떤가요? 예, 이화여대 분자 생명과학부는 가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전체 54명을 모집을 합니다. 숙대보다는 좀 인원수가 많은데 그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혼합해서 선발을 하고 언수회탐 모두 반영을 합니다. 그 숙대보다 수리 반영률이 조금 낮기는 한데요. 우리 학생 수학 점수가 낮은 데다가 실제로 비율을 고려했을 때 482점인데 배치 점수는 515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많은 점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합격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두 대학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 나오는 이제 분석표상으로는 다소 합격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언어와 외국어 영역 성적이 우수한데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인문계열을 교차 지원했을 때 우리 학생의 어떤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교차 지원 시에는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하는 것들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데는 서울의 이제 중상위권 대학들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즉 그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성적이 좋은 문과생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은 지금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차 지원에 장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의 현재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정시에서 대학들을 추천해 줄 수 있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두 가지로 짜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약사를 희망하고 피트 시험을 봐야 돼서 약대가 있는 그 생물과나 화학과 중심으로 봤고요. 둘째는 그 수학 점수가 낮기 때문에 수학 비중이 적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대학 중심으로 추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재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군 합격 중심 전략 대학부터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예, 먼저 가군에서 합격을 하려면 수학이 30%로 비중이 좀 낮고 외국어가 30%로 비중이 좀 높은 카톨릭대나 또는 연세대 원주를 지원을 하고요. 나군에서는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외국어 비중이 높은 덕성여대 소신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비슷한 점수대라면 사실 연세대 원주나 한양대 에리카를 노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연세대 원주나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학생들이 분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또 거리상 부담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자신이 교수나 석사, 박사 과정을 받는다고 할 때 두 대학의 경우 운신의 폭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원 시험을 보는 경우에 같은 대학의 커리큘럼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학원 시험 준비가 용이하고 또 같은 대학의 교수님 추천으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적지만 매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점수라면 두 대학을 고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네, 나군 합격 중심의 추천 대학입니다. 네, 나군 합격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언해를 선택할 수 있는 덕성여대나 연세대 원주를 지원하고요. 수학의 비중이 낮은 그 수리 비중이 25% 정도 되는 성신여대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군은 어떻습니까? 예, 다군에서는 수리 영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 30%의 상명대를 지원하고요. 가나다군을 소신이나 상향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치표상에는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게 나오는데 모집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합격 여부를 확실하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네. 가나다 군별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이 상담을 바탕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약대는 1, 2학년 때 선수 과목 이수를 해야 해서 관련 있는 과를 가야 한다고 하던데 만일 다른 과에 가면 약대 진학이 힘든가요? 네, 어떤가요, 선생님? 네, 그 PT 시험을 볼 때 이제 필수 과목, 이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전공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조금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성적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되도록이면 이제 같은 과에 같은 계열로 가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 학생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저희가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잘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경훈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사가 꾸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은 수리, 외국어와 언어, 탐구 한 과목 선택하는 그런 조합으로 100분위를 활용할 때가 가장 좋고요.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수학 비중이 적거나 선택으로 수학을 제외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학 성적이 낮기 때문에 교차 지원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에서는 적정으로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부, 나군에서는 안전으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생명과학기술학부, 다군에서는 소신지원에 해당합니다. 서울여대 화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성 CEO를 꿈꾸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문시현입니다. 입학사정관 리더십 전형에 합격한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대 문수영양의 합격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을 꿈꾸는 대학 아주대학교. 돋보이는 리더십으로 아주 에이스 전형에 합격한 수영양. 안녕하세요. 수학인 미정이요. 대학에서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꿈은 여성 CEO인데요. CEO에게 가장 필요한 점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활동을 해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학급 반장이나 동아리장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 점들이 아주대 에이스 전형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값이 비싸지만 수영양은 리더십을 쌓기 위해 방과 후 소모임을 조직해 경제 문제에 대한 토론 활동을 했다는데요. 다 앞에 사진과 같이 저런 비만 다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기아 인구에도 비만처럼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하지만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위절제술 등도 있고 오늘 토론해봤는데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옳은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네, 저는 단순히 리더십이 그냥 남들 앞에 서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학급 임원으로 학급 활동을 해오면서 친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배웠고요. 또 친구들 간의 의견 조율, 또 친구들과 선생님 간의 의견 조율을 잘해야지만 한 집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전공에 대한 적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학사정관 전형. 수영양은 전공에 대한 관심을 입학사정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리더십과 경영에 관한 공부와 조사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가 그 과에 들어가서 얼마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틈틈이 경영에 관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시작할게. 시작. 여성 CEO가 왜 되고 싶었어요? 저는 수영양은 면접도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뿐 아니라 자세와 목소리, 시선으로 인해서도 감점을 받을 수 있는 관문이 바로 면접. 그래서 수영양은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하고 녹화해서 다시 재생해보며 자신의 단점을 고쳐나갔다고 합니다. 봐봐. 너 어디 쳐다보고 있어? 나 안 쳐다보잖아, 그치? 진짜 웃겨. 얘 어디 쳐다보는데? 야, 왜 나 안 쳐다봐? 손을 건져. 손 이거 뭐야? 웃겨. 알았어. 대학 가야 돼. 사실 마땅히 면접 준비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무거운 분위기에 또 혼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었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친구들과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수험 생활을 끝내고 대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영양.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좀만 더 참고 노력하시면 더 나은 미래와 재미있는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좀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 화이팅!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선 문수영 양의 합격 보감이었습니다. 네, 여성 CEO를 꿈꾸는 아주 똘똘한 여학생을 만나봤는데요. 문수영 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에이스 전형은 아주대학교의 대표 입학 사정관 전형이기도 한데요. 전경훈 선생님, 자세한 평가 방법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우리 영상에서 본 아주대학교의 아주 에이스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20%와 심층 면접 80%를 합산해서 합격생을 가리는 전형인데요. 이때 이제 심층 면접에서 사용하는 지표는 아주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면접 도구를 활용해서 개인 면접 및 전공 적합성, 그리고 분석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니까요. 아주대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사전에 꼼꼼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집중 정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시작해 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올해 수능 1번 졸업생입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제 성적에 맞는 지원 전략하고 교차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다 학생들이 네. 교차 지원을 궁금해하는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성적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고교 전학년 평균을 보면 국어 3.7등급, 영어 4.1등급, 수학 3.9등급, 과학 4.0등급, 국영수가 3.9등급 평균 나오고요. 자, 올해 수능 언어 영역 표준 점수 118점에 100분이 79%, 등급은 3 나왔습니다. 자,
자, 수리가형은 표준 점수 102점에 100분이 50%, 예, 등급 5등급 나왔고요. 자, 외고 영역은 표준 점수 121점에 100분이 82%, 등급 3등급 나왔고, 과학탐구 영역은 지구과학 1 65점 표준 점수에 96% 1등급 나왔고요. 지구과학2는 61점 표준 점수에 82% 등급은 3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 어딘가요? 예, 우리 학생의 지금 희망 대학은 예, 가군에는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나군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 두 개를 지금 희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 지원도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 컴퓨터 계열 이쪽으로 이제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리 가영역 점수가 또 상대적으로 낮아서 좀 불안한 요소가 보입니다. 우리 김호성 선생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다시 영역별로 분석을 해본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할까요? 네, 일단 뭐 유리한 조합과 불리한 조합을 일단 좀 정리해보면 역시 이제 먼저 보셨던 바와 같이 일단 수리 부분이 좀 빠져야 될 텐데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수리가 빠져있는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을 반영한 조합이 뭐 표준 점수 100분이 둘 다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가 포함된 언수탐이나 수해탐이 역시 다 불리한 조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한번 여기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가군의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보시면요. 자, 30명 모집 정원에 작년에 3.54대 1. 자, 수능 80%와 학생부 20%를 반영하고 학생부 반영 방법 역시 영수과에 해당하는 기본 상위 몇 과목씩만 반영하는데 일단 지금 이 학생을 갖고 제가 사전에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학생은 지금 여기 지금 1000점 만점 환산해서 학생부가 200점 만점인데 일단은 교과가 지금 180이기 때문에 180 중에서 5점이 부족한 175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은 반영 영역이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고 언어와 탐구 영역이 20%, 수리와 외국어 영역이 30%가 주어지고 수리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 10점, 전형 총점 대비 주어집니다. 활용 지표는 100분이고 이 학교는 작년 합격자 평균에 대해서 수능 100분위가 76.35% 발표했습니다. 네. 과학기술대학교 나군 보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보시면 이번에 16명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13대 1 경쟁률 보이고 있었고 작년에 역시 이제 수능 100% 전형이고 일단은 언수 외탐 중에서 역시 언어와 탐구 영역이 이제 좀 반영 비율이 가장 낮게 반영하고 수리 30%, 그다음 외국어 20%를 반영하는데 이 학교는 무려 가산점이 수리가의 20%, 과탐의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지표는 100분이고 역시 수능 100분이는 작년 합격자 평균을 보면 84.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지금 서류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배치 점수와 이제 관련을 시켜서 볼 때 우리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이 학생이 원하는 그런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가산점 부여가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적용하는 대학과 그러니까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둘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죠. 자,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자, 인천대학교 전자학과 같은 경우는 310점 배치 점수가 주어지는데, 이 학생은 연수회탐 반영 비율만 적용했을 때는 292.8, 292.8에 해당하는 약 17.2에 해당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342점의 배치 점수를 보여주는데, 이 학생은 역시 비율을 적용하면 292.8, 그래서 역시 차이는 49.2, 그러니까 두 대학 다 전부 다 차이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가산점을 한번 적용했을 때 얼마나 좀 좁혀지는가 보겠습니다. 자,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에는 인천대 같은 경우는 293.9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점이 막 16.1 정도 차이가 나고요.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는 320.6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려 21.4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석하신 자료를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 수리 가영역 점수가 낮다 보니까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도 아마 고민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일단 현실적으로 역시 이 학생도 지금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좀 그냥 눈높이를 조금 더 낮춰주신다면 아마 좀 대학 폭이 좀 넓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차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실제는 그 교차 지원할 때 이제 수리가와 수리 나에 대한 어떤 가산점 이런 부분들도 좀 분명히 적용하는 부분에서 내 점수보다 가산점이 들어왔을 때 얼만큼 더 내가 유리할 수 있는가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지금 전자공학 계열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 계열에 대한 어떤 계열 희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대학일수록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탐구 영역을 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수리가에 대한 어떤 가산점 부분만 한번 고려하는 게 일단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 정시 추천 대학 있을까요? 예,
일단 정시 추천 대학은 본인의 희망 전공 컴퓨터공학과와 전자공학과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다음에 가산점이 좀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 또 유리하게 많이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절히 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에 제가 여기 이제 상향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정보과학부 컴퓨터 관련 학과 유사하기 때문에 추천해봤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컴퓨터공학과를 추천했습니다. 일단 이게 상향이라고 하는 점수는 대략 본인 점수에 대해서 약 플러스 10점 정도 내외의 점수를 좀 여유를 보일 때 이야기고, 그다음에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플러스 5점 내외, 그다음에 하향은 마이너스 5점 내외 약간 여유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차이과 대학의 스포츠 의학과 좀 특이하죠. 차이과 대학의 스포츠 의학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향에는 홍익대 세종 캠퍼스의 전자 전기 공학부가 좀 적정하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을 보시겠습니다. 자, 나군에는 역시 이 학생이 원했던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가 좀 상향에 올라가 있고요. 오히려 적정한 대학으로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컴퓨터과학과 또는 서울에 있는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추천합니다. 하향으로는 용인대학교에 있는 컴퓨터과학과와 그 다음에 지방에 좀 유명한 공립대학이죠. 충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한번 제가 추천해봤습니다. 자, 다군으로 가시면 다군은 이 학생이 희망하지 않았지만 제가 일단은 유사하게 점수대를 비교해봤더니 강남대학교 전자공학과가 이제 상향에 걸맞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분할 모집하고 있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컴퓨터과학과가 적정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죠. 노원구에 그 서경대학교 전자공학과도 제가 적정 부분으로 한번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향으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왕역에 있는 겁니다. 4호선 정왕역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가나다 군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교차 지원에 대한 질문도 했단 말이죠. 선생님, 교차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학들이 지원 가능할까요? 일단 교차 지원은 아까 이제 본인이 희망했던 전자공학이나 컴퓨터 관련 학과는 일단 포기하는 거고, 이제 인문계열이나 이제 그런 쪽은 이제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건데, 일단 제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좀 서울권 가까이 있는 대학을 좀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군에는 삼육대학교 사회복지 전공이 좀 더 이제 학생에게 좀 적합한 점수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 있는 의료경영학과, 이런 부분도 좀 이제 학생에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나군에는 그 서울에 있는 부로동에 있는 그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제가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군도 역시 성공회대학교의 영어학과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부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예.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네,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최고의 지원 전략 잘 짜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전병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입니다. 우리 학생의 정시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한 조합은 표준 점수 100분이 모두 언어, 외국어, 탐구 영역일 때 가장 좋고요. 점수가 낮게 나온 수리 영역을 적게 반영하거나 선택해서 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의 폭을 좀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정시 추천 대학으로는 가군에서는 하향 지원에 해당합니다.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전자전기공학과를 추천해드리고요. 나군에서는 적정으로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하향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클 텐데 정주원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할 때 어떤 점에 가장 유의하면 좋을까요? 그 입시 상담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그 상담하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요. 네. 그럴 수 있도록 이제 대부분 공통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설기관에서 보통 자기한테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따르는데 여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물론 입시 상담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비슷한 경쟁률이라면은 아마 모집 인원이 좀 많은 쪽으로 해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호성 선생님, 그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 비교 내신을 어떻게 검토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뭐 졸업생들은 그 비교 내신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단 학생부 성적이 낮으면 전부 다 이제 수능 100% 전형을 지원하는데 실제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비교 내신을 예, 졸업생, 재학생, 그다음에 참수생 또는 사수생 여러 가지 각양하게 다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수했다고 삼수했다고 비교 내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학마다 적용하는 그 해당하는 졸업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절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수능 100%보다는 학생도 나름대로 반영해서 본인의 어떤 전공 희망에 맞게 좀 공격적으로 좀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주원 선생님,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적성이냐 아니면 점수냐 이런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과를 낮추고선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전공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확실치 않을 때는 그 대학들 중에 전과 제도들이 잘 돼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에 가서 자기의 전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도를 또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인 정시를 앞두고 오늘도 수험생 여러분과 정시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송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멘토 특강 준비했고요. 또 12월 31일입니다.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총결산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1월 1일입니다. 드디어 내년이죠.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어떻게 달라지나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대학 입시의 최종 관문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함께 할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합격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